자,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그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장경희 격리팀장입니다. 신지우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종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일쪽에 회계과 일반 현황과 이쪽의 부서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시청사 선별관 증축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137억 원으로 연면적 약 2254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업무시설 1개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공사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 지하와 4층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 및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465제곱미터, 지상 49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착공 후 6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공사입니다. 현재 본청 공용차량은 17대이나 충전기는 6개로 일일 최대 충전 가능 대수는 18대에 불과해 올해 5대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전기 차량 수 대비 부족한 충전 설비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급속 충전기 1대와 완속 충전기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지방재정 건전 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 결산은 안성시 고향사랑 기금이 추가돼 총 25개 회계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 중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제1차 정례에 의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24년은 권역별 3개년 공유재산 일제정비의 마지막 해로 일중면 등 5개면 소재 198개 필지에 대해 일제 조사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회계과 자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안성삼동 행정복지센터는 터파기 공사 중 발생된 문제로 지연이 예상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연내 준공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중면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8월 말 착공해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원면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청사 철거는 완료하였으며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성이동 고산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으로 3월 말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타부서 건립 사업입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립대행 사업은 공도시민청 등 7개 사업입니다. 공도시민청, 가족센터, 평생학습관, 안성맞춤 공감센터, 대림동산 장애인 복지시설 등 5건은 착공돼 공사 중입니다.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복합시설은 설계 완료되어 2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 안성공공 산후조리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계과에서는 대행 업무로 설계 공모를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으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물 성면 제거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저압 수배전반 전기시설, 교체 공사의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공사는 주말 및 휴일에 작업하여 이용자 불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2024년은 철저한 정비, 점검과 예방적 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지원체계 유지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저공해 친환경 전기차 레이 EV 5대를 2024년 2월 13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행정관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예,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공용 차량 전기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차량관리팀장 박중석입니다. 지금 위치가 구내식당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그 제2별관 앞쪽에도 흡연실 옆쪽으로 공용 차량이 있는데 거기도 전기 그 충전 시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닙니다. 6개라는 별도입니다. 얘기인가요? 아, 그럼 별도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일제 정비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을 저희가 천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CUG가 제대로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CUG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쓸만한 땅은 현재는 별로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재정적으로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안성시에서는 이제 공유재산으로 이제 땅을 좀 매입할 계획이 혹시 올해나 내년에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회계과장 박문서입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계획서대로 3개년 계획을 해서 올해는 세 번째 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크게 시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에는 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는 큰 시유지는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있는 거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 일반 재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쓸만한 땅은 저희도 없는 거 분석을 해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관과에다가 어떤 목적 사업이 있는지 한번 실태 조사를 해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3년 이내에 어떤 국도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어떤 목적 사업을 할 그런 수요가 있으면은 그 목적 사업을 파악을 해서 중부, 서부, 동부로 해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시유지 플러스 사유지까지 전부 다요. 해봐서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은 그 부지를 이렇게 그룹화 해가지고 그거를 특정 목적 사업의 관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필요하면 추경에 그 관련되는 용역비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생기는데요.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인데 혹시 여기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가 마련이 될지 75면 아니구나 이게 27면이거든요. 주차가 예, 사실은- 3동이요? 네네. 예, 3동이 제 주차가 27면으로 해서 예상을 해놓으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3동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대우 경남 아파트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안성 3동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현재 있는 안성 3동 그 동사무소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냐. 이 차라리 주차장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그 현재 안성 3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계획이 세워졌나요? 삼동은 지금 쓰고 있는 삼동을 지금 앞으로 사용할 계획은 저희가 삼동하고 일단 협의를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봤는데 그 관내에 있는 그 단체를 일부를 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그 인근에 같이 쓰고 있는 단체가 공유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축이 되면 주차 면수가 저희 계획은 27면인데요. 그 부지 내에 그 행복주택이 같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주택 관련되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요. 준공 나는 시점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센터에서 그 행복주택 그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지금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행복주택에도 주차 면수가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일단은 주차 저희가 면수가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네네. 되겠습니까?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그러니까, 안성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주차 대수가 약 200여 대 정도 되고요. 작년 초에 경기주택도시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원래는 그 동선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는데 그 지하 2층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 연결 통로를 만드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도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을 쓸 수 있게끔 협의는 됐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주택에 아파트에 살고 계신 거주자분들께서는 낮에는 나가시고 저녁에 주차를 하러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이용 행태에 따라서 낮에는 만약에 그 동사무소에 주차가 모자라다고 하면은 아파트 쪽을 이용을 하고요. 저녁에는 또 반대로 아파트 거주자분들이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을 담당하셔야 될 분들이 아마 민원이 굉장히 잦을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다. 왜냐하면 안성시청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도 사실 그런데 여기는 27면밖에 없는 데를 또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안 나가시면 또 그 부분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이동에 그 아양 도서관에 있는데 가족센터 들어오고 또 그 옆쪽으로 이제 그 로컬푸드 또 들어오고 그럼 그쪽도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트홀도 마찬가지로 아트홀 있고 옆에 평생학습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무언가는 계속 진행은 하는데 있는 면적에서 더 많이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주변에 사실은 주차를 할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수차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갖다 늘리는 부분이 뭐 시가 그걸 가지고 뭐 땅 장사하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도 공익의 이익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괌이라는 데는데 그 주변에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을 봤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도시정책과하고 얘기를 나누셔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땅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안성시의 땅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시청사 제3별관 증축 관련해서 전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중구난방 우후죽순으로 또 만들고 증축하고 또 이거 필요하다고 그래서 중축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이게 뭐 시청을 이전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결정을 하고 그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벌써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거 행정 시설이 조금 필요하다고 증축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게 137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사실상 저희 시청은 중요한 게 지금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 저희도 뭐 지역구 갔다가 의회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1시부터 3시까지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저기 앞에 주차장을 조금 건설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타워로 했어야 됐던 게 맞고 지금 저게 주차 면수가 얼마나 좀 늘어난 거죠? 저 지으면서? 청사관리팀장 정구씨입니다. 저희 요번에 확장 주차하면서 130대를 확장했습니다. 네, 130대로는 턱없이 부족했다가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중축
계획보다는 주차 문제를 어떻게 먼저 확보할 건가부터 생각하고 저희가 시청을 이전할 건지 말 건지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조금 플랜을 다시 한번 만들고 나서 저희가 시청 이전을 안 할 거다, 계획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싶을 때 중축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 좀 해보시겠어요? 예, 회계과장 박무성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산별관 중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선은 근본적으로 시청하고 의회를 예를 들어 갖고 신축 부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10년에서 20년 가깝게 걸리고요. 저희가 추계를 따져본 거는 금액이 2천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도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가 22년도에 청사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사무실 업무 면적이 얼만큼 좁은지 한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의 전 부서가 다 부족하면서 심지어는 현재 면적 대비 50% 이상이 부족한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민원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축을 해서 준비해서 나가는 과정이 10년, 20년 걸리는데 지금 당장 직원들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신축해서 나가서 신축해갖고 건물을 져서 그걸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10년이 넘게끔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직원들한테 빨리 공간을 넓혀줘가지고 직원들 좀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부지 내에서 연결 중축을 해갖고 의회 건물을 일단은 져드리고 지금 일별관을 통합민원실로 쓰는 그런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이번 그 용역 과정에서 나왔고요. 저희가 그렇게 중축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연금 매점 있는 동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장 130면 확장한 그 부지 내에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실 직원의 편이 좋은데 직원의 편의보다는 사실 시민이 편해야 되거든요. 시청은. 근데 사실상 저희 시청은 시민들이 편한 지역은 아니고 그 지역도 아닌데다가 주차도 큰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은 공용 차량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아까 식당 말씀하셨죠? 식당 있는 쪽. 이 식당 있는 쪽에 지금도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잖아요. 몇 개. 근데 거기에 세워놓고 직원분들이 세워놓고 가다 보니까 저희 입구가 좁은데 이게 입출구가 좁은데 걸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이 대책 이것도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입출구가 저희가 가뜩이나 좁은데 저쪽은 근데 긴 차를 세워놓고 가니까 출구 쪽이 불안한 거죠. 이게 그거는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후문 쪽에 왼쪽에 충전시설 설치해 놓은 부분에 경차 말고 승용차를 대놓으면은 뒷부분이나 앞부분이 그 차선에 이렇게 닿는 걸 저희도 봤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차장 후면 쪽에 약간 주차선에 닿는 한 주차면 충전 주차면 두세 군데를 경차만 충전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후문 쪽에 도로를 침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빠르게 조치를 조금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현 의원님. 제3별관 중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새로 지으면 시의회 건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면적 대비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의회 면적 대비 만약에 산별관 증축해서 나가면 한 110평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110평 계획입니다. 정도 늘어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게끔 설계를 하려는 이유는 뭐죠?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년도 청사 종합 정비 계획의 수립 용역 결과를 봤는데 의회하고 민원실도 좁게끔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좁은 편이다. 예. 저희 8명인데.
저희가 그 시군 조사를 해봤어요. 한 4개 시군을 조사해봤는데 그 시군 대비 우리 시의회 건물이 660평방미터 정도가 작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제자 기사 지역신문 기사에 제3별관 신축 의회 건물로 사용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마치 의회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쓰고 싶어서 이러는 그런 약간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공간 부족이 절대적인 이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용역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산별관 그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갖고 산별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계획서에 산별관을 지으면은 장초에 저희가 민원실을 져갖고 이렇게 민원실을 져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용역하면서 의회 건물도 졌고 의회 건물을 져갖고 내부 별도로 이렇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게 예산도 한 37억 정도 절감이 되면서 그 의회가 나가면은 밑에 그 피로티 구조로 띄우면은 별도의 의회 그 주차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별관이 너무 급해서 행정공간이 좁으니까 급해서 짓더라도 이제 시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산별관 중축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중간 보고까지 추진이 됐는데요. 지금 그 용역 보고서에 장기적으로 저희 청사 그 장기적으로 신축에 대한 그런 계획도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청사 신축 이전 부지 확보, 뭐 적정한 부지 선택 이런 게 다 용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세부적인 그 뭐 부지 위치나 그런 거는 일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제목이 산별관 증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살았을 때 여기 시청이 정말 높아서 저녁에 보면 풍경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건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산물이 아닌가 공간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10년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작을 해도. 예, 저희 평균값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10년 뒤에는 정말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평지 가운데에 시청이 자리를 해서 수시로 시민들이 찾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좀 같이 병행 추진을 꼭 올해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에 같이 담았다고는 하는데 별도의 용역도 아니거니와 뭐 부지 그런 부분은 내용에 이제 그 용역 내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시가 좀 마음을 먹고 이거 용역이라는 건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게끔 용역을 할 거잖아요. 예, 그런 지점을 좀 같이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가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필요하면 용역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으로 저희가 산별관을 질라라는 거는 직원들 업무 공간만 늘려줄라라는 게 아니고 우선 병행해서 의회 건물을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져드리면서 그 지금 일별관을 그렇게 의회 건물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드리면서 지금 일별관을 전체로 통합적으로 민원실로 조성을 해갖고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해보려는 거고요. 그러면서 본관하고 이별관에 있는 사무실을 일별관에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그 공간 남는 공간을 좁은 사무실을 좀 확장을 시켜주려는 그 세 가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시작해도 10년인데 안성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 국가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안성이 새로운 10년 후를 시작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아서 시청사 이전도 시민들이 정말 멋지다 할 정도의 그런 공간을 10년 뒤에는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섭 의원님. 우리 시청사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신 것
대로 우리 그때 저번에 의원 간담회 하면서 이제 다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자꾸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때도 그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우리 저 이중섭 의원님이 이게 의회 건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가 다 욕먹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저도 그 신문에 난 거는 봤는데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보도자를 낸 건 아니고요. 그 그러면 당시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기사 쓴 분한테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아 이게 참 우려했던 거를 그대로 그냥 하여튼 싹 그렇게 하니까 의장님도 지금 많이 불편해하시고 이 용역비 설계를 그래도 의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욕은 욕대로 다 먹게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게 뭐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시장님의 의지도 이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장님은 시청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장기적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또 권위주의 뭐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계속 남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10년 후인데 제가 하여튼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근데 저는 이걸 추진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의지가 없으면 자꾸 늦어지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용역이라도 좀 해야 되는다. 용역해도 소용없어요. 의지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여튼 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의회하고 좀 소통을 통해서라도 서로 의지 좀 확인하고 그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면 바로 용역비 세워서 바로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서로의 의견도 확인하지 않고 뭐 세워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저는 당연히 그 시청사가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 우리 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우리 그 공공 관서를 좀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평택은 하청 관련돼서 우리 관내업체 쓰도록 하는 하청팀이 별도로 있나요, 혹시? 관리하는? 네, 말씀하십시오. 모르시나요?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네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해봤어. 뭐 얘기 듣기로는 뭐 하청팀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런 근데 그런 의미는 있어요. 뭐냐면 그 평택은 하여튼 그 관내 업체를 하청 팀에서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안성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없는 게 사실인 게 우리 건축하는데 부분 저번에 우리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윤 의원님이 이제 민간 같은 경우도 하청 관련된 거를 조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0%였대요. 0%. 하청을 관내업체 쓰는 데가 0%였었다고 하여튼 그때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 짓는 하여튼 건축에 뭐 입찰 나가서 할 수는 있지만 하청할 수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를 좀 최대한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계과 자체 건립사업 청사 관련돼서 10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 예정표가 있고 한데 그거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이제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라 지금 스톱돼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전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서 아마 추가 증감된 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아마 합쳐서 이후에는 거의 우리가 이제 이걸 마무리하고 있을 때 내년이나 그때쯤은 한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다 합쳐서, 왜냐면 공사비가 왜냐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분명히 그렇게 예정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차적으로 청사를 짓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계획서 보면은 올해 준공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짓는 것도 있는데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건들이 거의 많이 있고요.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안성시 건전재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한 예산하고 자금을 받아갖고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재정 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500억 이상은 턴킹 공사로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누가 얘기하셨는데? 예, 팀장님이 좀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좀. 네, 맞나요? 제 말씀이?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예. 300억 이상 대형 공사는 가능합니다. 턴킹 공사. 이 턴키라든지 기술 제한이라든지 대형 공사 일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턴키 공사는 만약에 공사비 자재비 상승률 때도 그 비용을 주나요? 그거는 기술 제한 입찰 안내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건설기술 심의 때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야 하고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삼동 행복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턴키 공사예요. 맞죠? 네, 거의 이게 턴킹 공사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사업체에서 자재비가 당연히 상승됐죠. 공사비가 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비 상승되는 바람에 공사비 증감을 중간에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다 결론은 경기도에서는 턴킹 공사라 자재비를 못 준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차피 자재비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거는 조금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은 300억 이상이라며요, 지금.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안 설명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 안성시청의 공무원이면 안성 시민이시고 공무원이시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다만 아까 말씀인 불강력적인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떠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세금이 나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주의해서 공사 추진할 때 적절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니까 452억 이렇게 한 건 300억 정도가 되는 게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그래서 될 수 있는 세수가 좀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아봐야지. 아니면 떡 달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따지면.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조경훈 최호섭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평택 인근에 보면은 하청 관리팀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팀이라고 사실은 하도급 관리팀이 워낙 있었어요. 평택 시청에 조직부에 보면.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조직이 바뀌었겠죠. 조직 개편하면서. 그 정도로
지역 경제에 상당히 평택도 사실 뭐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공사가 저는 투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공사에 지역에다가 우리 하도급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든 지역에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후에 지금 현 시장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 그래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서 나름대로 명칭병을 했겠죠.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요즘 들어 제가 많이 얘기 듣는 게 안성의 그 일반 민간 업체, 아파트 업체도 평택에서 레미콘이 들어와요. 문제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다만 민간 업체까지 뭐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공사는 그래도 지역에다 될 수 있는 대로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인 방법이 저는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그 노력의 어떤 성과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서면청사 지금 저 공사 착공됐죠?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네. 네, 착수됐습니다. 착공돼서 지금 그 업체가 경기도 광주 업체가 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금 하도급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도급 부분은 아직 실착공은 들어가기 전이고요. 지금 펜스 치고 있는데 그 기초 토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성 관내 업체 정보를 다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어떤 적극적 표현이 현설 때 하셨는지 난 모르겠고, 현장 설명회 할 때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 업체에서 다행히 하도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준비 과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그쪽 그 다른 업체들이 이제 여기 우리 안성 업체가 아니라 뭐 다른 아까 얘기한 광주나 인근에 있는 업체들이 뭐 이렇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지만, 아니 당연히 안성에 있는데 안성 업체가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급을. 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상당히 그래도 우려된 부분이 해소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어떤 그 하도급 관리가 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더 드릴래도 요거는 뭐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청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우선 그 페이지 5쪽 시청사 제3별관 증축, 사실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회계과 페이지를 피는 순간 참 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 분노가 끌어오른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승영 의원님이 그 조목조목 그 답답한 심정을 다 막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에 옛말에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했던 말이 아마 이럴 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너였다면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 안 했을 텐데, 막을 수가 없어서 못 막았는데, 신문에는 진짜로 의회가 옮겨가고 뒷방살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 내보낸다며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비우게 한다. 그 표현이 얼른 바꾸시긴 했지만, 그 비우게 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리고 안성시가 무슨 소부장 도시가 되고 뭐가 되고, 아니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의원이 8명입니까? 지금은 8명이죠. 인구가 늘겠다고 지금 그 소부장이 들어오고 나면은 7,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고, 7,000명의 일자리에 가족까지 오면은 곱하기 3하면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늘을 거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그 인프라들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멀리 보고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차 빌딩으로 하자고 할 때도 그냥 1단계로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니 130 몇 대, 지금 130 몇 대 공간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이제 다음에 머리에 이고 있습니까? 차를? 아니면 자전거 타고 출근하실 겁니까? 여기는 고가 높아서 자전거 타고도 못 옵니다. 아니, 좀 멀리 내다보시면 어디 덧납니까? 여기 의원님들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뭐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는 산별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 딱 보면은 이제 물론 동의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여기 이제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최우섭 의원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똑같은 심정이고, 시청이 너무 높게 올라왔다, 권위주의적이다, 그 얘기들은 과거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뭐 아트홀 질 때 아트홀로 좀 옮기면 이전하면 어떻겠냐, 차라리 아트홀을 더 크게, 거기 저기 뭐죠, 전시관도 없습니다. 이제 전시도 할 수 없어요. 아트홀의 기능이 아트홀인지 아닌지 할 정도로였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좀 우리 회계과는 지금 모든 건물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멀리 내다보셔야 되는데, 저도 서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 3동 주차면 수 27면입니다. 직원 3동 직원 몇 명 있습니까? 3동 직원들 27명인데 직원들은 다 그럼 차 안 놓고 어디 뭐 십리밖에다가 천리밖에 놔두고 다 걸어서 출근할 겁니까? 직원들 차량 어떻게 하실 겁니까? 27면 중에서 3동은 27면입니다. 자, 3중면은 그나마 47면입니다. 3중 직원이 반 이상 쓰고 나머지만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면은 또 여기에 보시니까 24면입니다. 24면. 서울면 직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직원들 차 하나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 관용 차량들 있잖아요. 그 어디 나가는 뭐 청소 저기 해주는 그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은 일체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기 면장님들 그 회의하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다 걸어 오셔야 됩니다. 인근에 뭐 35면 저기 사용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압니다 저만큼. 근데 요즘 식당 멀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가구가 지금 뭐 팔 듯 말 듯 했다가 돈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부지 확보를 못 하셔갖고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거는 충분히 설명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후회하실 것 같아요. 왜? 공사하면 분진 나고 시끄러울 거죠. 그 2층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개인 사생활 침해받으실 거죠. 창문도 못 열어놓, 커튼도 이렇게 커튼도 열어놓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거기 뺑 둘러달라고 하시겠지 이제. 그럼 뺑 둘러주면 답답해서 사시는데 불편함이 이제 생기실 거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토지 수용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수용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거하는데 이제 와서 그 면장님도 후회하시고, 그 전에 그 뭐죠, 서운중학교 옆에 게이트볼장 맞은편에 그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매매한다고 나와 있던 게 있어서, 그러면 거긴 2,000평 한 4,000평 되니까 그럼 그쪽으로 가면 좀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과장님 바뀌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 관에서 하는 것은 관 건물이 간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농림수산부에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다면 조금 더 여유 있고 거기 충분히 지금 토지 가격 엊그저께 그 뭐죠 어제였죠, 그 농업기술센터 그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 때문에 토지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먹거리 통합센터가 또 옮겨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쯤이 좋을까 이제 우선 생각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토지 가격을 알아보셨는데 제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기억이 있어서 아마 30만 원대 전후였을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30만 원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게 아니라
서운면이면 5호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거기 뭐죠? 삼평리 쪽으로 IC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주차면 수는 지금 24면 앞에 쓸 수 있는 게 35면이 있다. 그 얼만큼 걸리시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 가셔도요. 저만큼 멀찌감치 차 안 됩니다. 식당 문 앞에다 대려고 하지 서로가. 지금 그나마 노력하셔갖고 이동 행복복지센터는 75면 확보하셨습니다. 이렇게 확보가 되면 직원들 차량도 주차하고 민원인 차량 주차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렇게 좀 여유가 그나마 있는데 정말 삼동하고 서운면하고는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삼중면은 3층 지상 3층까지 건물을 짓습니다. 서운면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까지 짓습니다. 혹시 이거 나중에 증축할 수 있게끔 기소를 좀 튼튼히 해서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게 지어지는 겁니까? 건축. 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축 더 증축할 수 있는 그 상황이고 기초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한층 더 못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혹시? 네, 공공건축팀장 한혁입니다. 3주 같은 경우에는 그 3층 규모이고 지하 1층이 있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인데요. 연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비슷한 규모이긴 합니다. 근데 3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직 위주로 그 평면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공모 설계 당시에 그 수평 위주로 확장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수직으로 증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된 형태입니다. 한층 더 올릴 수 없죠. 예, 그 박공지붕 형태이기 때문에 수직 증축은 어려운 평면입니다. 네. 위에가 그냥 일자 성냥갑처럼 일자로 되면 거기에 또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라도 하는데 모양을 다 냈지 않습니까? 네. 멋지기는 한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건물을 질 때 왜 선진국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진다는데 우리 왜 안성시는 몇 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지 아니면 내다봤는데 이게 최선이었는지 거기 직원들 차 다 어떻게 해놓고 오라고 하실 겁니까? 제가 그 계산을 해봤더니 24면이 직원들 차 대고 나면 없습니다. 직원들은 다 저기 그 35면 되는 자리에다가 놓고서 걸어 다 오라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거기다 대고 걸어오라고 하면 다 그렇게 다 지키실 것 같습니까? 거기는 포장해놔 주실 겁니까? 완전하게 비 안 맞게 35면 될 수 있는 그 사용 가능이라고 써놓으신데 거기 흙바닥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뭐 어떻게 놨습니까? 지금 현재 35면 공영 주차장은 네. 그 도시계획 시설로 해갖고 공영 주차장으로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아예 해놓은 곳입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 공영 그럼 주차장이었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 골목 안에 있는 흙바닥에 있는 그 공간이 옆에 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하고 혼돈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지금 계속 혹시 우리 회계과에서 그 한 가구 살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좀 설득은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그 서운면 임시청사에 갔을 때 이장단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요. 그분이 아직도 미련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2, 3년 전에 접근할 때도 그분께서 파신다, 안 파신다, 파신다, 안 파신다 계속 번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또 몇 번을 하게 됐고, 근데 결국에는 이분도 최근까지도 원하시는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거의 1.5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분이 그 주택을 파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 여지를 남겨놓고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진짜로 거기 부지를 확보한다면 뭐 거기는 어차피 주차장 쓸 수 있는 공간으로밖에 그 나중에 창문 못 열어놓고 본인도 창문 커튼 하나도 걷고 못 사셔서 아마 이렇게 하신 거 나중에는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뭐 나무를 심어달라 어떻게라 해도 그게 답답해서 사시기에 불편하신 상황이 사실 될 겁니다. 거기 모르긴 몰라도.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가지고 좀 물론 계속 팔라 하면 안 팔을 테니까 그냥 모른 척 그럼 팔지 마시오 하고 모른 척하고 불편하게 두면은 나중에 우리 거 좀 사주시오 반대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잡으셨다는 게 그 우리 행복복지센터는 그 행정복지센터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좀 더 그 이게 확장성이 있는 데다가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좀 맞다고 되는데 이거 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고 나면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참 지금 설계 다 나왔고 아직 이제 공사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진짜로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소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